청일전쟁. 청나라와 일본이 맞붙었던 전쟁이죠. 모두가 아시는 것처럼 이 전쟁의 승자는 일본이었습니다. 일본은 이 전쟁을 시작으로 대륙 진출의 꿈을 이뤘고 1904년 러일 전쟁, 1941년 진주만 습격으로 이어지는 제국주의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의 시작이 동학농민운동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조금 의아할 수도 있겠지만 안타깝게도 동학농민운동은 일본이 청일전쟁을 일으키는데 큰 영향을 미쳤답니다. 오늘은 일본이 어떻게 청일전쟁을 일으킬 수 있었는지, 동학농민운동은 어떻게 그 원인으로 지목됐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1984년 경복궁 습격 사건. 을미사변이 있기 전 일본이 조선의 왕궁인 경복궁을 습격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을미사변과 동일선상으로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경복궁 습격 사건은 을미사변과는 완전히 다른 사건입니다. 일본은 경복궁의 서쪽문인 영추문을 습격해 경복궁을 점령하는데요. 완전 무장한 보병 1개 대대와 공병 1개 소대를 이끌고 와서 영추문을 지키던 조선군과 전투를 벌였습니다. 보병과 공병을 함께 투입하며 전투에 임했다? 이건 결코 갑작스럽게 전투가 벌어진 것이 아닙니다. 공병을 통해 성문을 부수거나 성벽을 넘겠다는 의도가 명백한 것이죠. 일본이 치밀하게 준비해서 이뤄진 전투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당시 조선군이 일본군의 습격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은 분명하나 조선군의 대응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습격하는 일본군에 대항해서 싸우죠. 하지만 이미 치밀하게 준비한 일본군을 당해내지는 못하죠. 여기서 의문점이 들 수 있습니다. 1개 대대 이상의 일본군이 조선에 들어올 때까지 조선은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의문을 풀기 위해서는 동학농민혁명이 시작된 1894년의 상황부터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학농민운동은 1차, 2차로 나뉩니다. 1차 동학농민운동은 부패한 탐관오리 처벌, 신분제 폐지, 청상 과부의 개가 허용 등을 기치로 조선의 농민들이 일으킨 혁명입니다. 당시 전북 정읍 부근에서 봉기한 농민군은 전주성까지 점령하면서 조선 조정을 두려움에 떨게 하는데요. 광군으로 농민군 진압에 실패하자 조선의 조정은 동학농민운동의 진압을 위해 외세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손을 뻗은 곳은 이모군란, 갑신정변 때와 마찬가지로 청나라였죠. 청나라에 원병을 요청한 것이 일본군이 들어온 것과 무슨 관련이 있느냐? 조선 일본의 제물포 조약과 청 일본의 텐진 조약을 들여다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모군란 이후 체결된 제물포 조약의 조항 중에는 일본이 조선 내 일본인의 보호를 위해 군대를 주둔시킬 수 있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청과 일본이 체결한 텐진 조약에서는 한쪽에서 조선에 군대를 파병할 경우 반드시 상대국에 이 사실을 알려야 하는 조항이 있었죠. 청나라는 이 조항에 따라서 조선의 요청으로 군대를 보낸다는 사실을 일본에 알립니다. 그러자 일본은 당초 주둔하고 있던 군대에 더하여 추가 병력을 파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무려 6천여 명이라는 대규모 군대를 말이죠. 이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사실 텐진 조약의 조항은 군대를 파병할 때 미리 알린다는 게 다였습니다. 청나라에서 군대를 파병한다고 일본도 파병할 수 있다는 조항은 아니죠. 하지만 일본은 이것을 이용하여 군대를 파병할 명분을 만든 것입니다. 벌써부터 뭔가 구린 냄새가 나지 않나요? 동학농민군도 이러한 상황을 보며 적잖이 당황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부패한 조선의 관리들을 처벌하고 백성들을 차별하는 정책을 바로잡자고 일으킨 혁명인데 갑자기 외국 군대와 싸워야 하는 상황이 되었으니까요. 상황이 묘하게 돌아가자 농민군은 먼저 조선 조정에 화의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정말 다행히도 조선 정부와 동학농민군은 화해를 하게 됩니다. 전주화약을 체결하면서 농민군은 전주성에서 철수하고 조선은 농민군의 의견을 받아들여 개혁을 추진하는 기구인 집강소도 설치하게 되죠. 모든 것이 원만히 해결되었으니 이제는 청나라와 일본의 군대가 조선에 들어온 목적이 사라졌습니다. 그럼 이제 다들 군대를 철수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어처구니 없게도 양국 모두 군대를 철수시키지 않습니다. 들어올 때는 그렇게 쉽게 들어왔으면서 나갈 때는 쉽게 나가질 않는 거죠. 서로 눈치를 보면서 먼저 철수할 것을 요구하는데 이게 서로 자존심이 있는데 먼저 나가겠습니까? 그렇게 대치 상황이 이어지다가 일본군이 갑자기 경복궁을 습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그러했듯 일본은 먼저 잘못을 저질러 놓고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들먹입니다. 조선의 군대가 먼저 일본군의 공격을 시작했고 일본군은 거기에 대응하다가 전투가 벌어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경복궁을 점령하면서 자신들이 조선 왕궁을 지켰다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망언을, 아니 고종이 일본한테 지켜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자기들이 지켰다니 이 무슨 망발입니까? 경복궁 습격 사건에 담겨있던 일본의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이들이 조선에 요구했던 것을 보면 분명히 알 수 있죠. 일본은 전주 화약 이후 청나라 군대가 조선에서 철수하지 않자 조선에 지속적으로 압박을 가합니다.
자신들로 하여금 청나라 군대를 몰아내달라고 조선이 직접 요청하도록 한 것이죠. 하지만 조선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몰아내달라고 하면 분명 전투가 벌어지게 될 것이고 조선 땅에서 청나라와 일본이 전투를 벌이는 것은 당연히 원치 않았기 때문이죠. 자신들의 뜻대로 되지 않자 일본은 결국 경복궁을 습격해서 점령해버립니다. 그리고 정권 세력을 친일 인사들로 교체해버립니다. 그래서 조선으로 하여금 청을 몰아내달라는 요청을 받아내기에 이르죠. 어떻게 이게 가능했냐고요? 지금에야 우리나라의 반일 감정이 극에 치닫고 있지만 당시에는 오히려 청나라가 조선에 저지른 만행이 더 컸기 때문에 일본의 호의적이었던 세력이 꽤나 존재했습니다. 일본은 그들을 이용했던 것이죠. 경복궁 습격 사건 이틀 후 일본은 조선의 요청에 따라 청나라를 몰아내기 위한 청일전쟁을 감행합니다. 청일전쟁이라는 말 때문에 일본이 청나라의 영토를 공격한 전쟁으로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청일전쟁은 조선 땅에서 벌어진 전쟁입니다. 일본이 조선에 주둔한 청나라의 군대를 몰아내기 위해 시작한 전쟁이죠. 당시 청나라와 일본의 관계는 호랑이와 고양이 수준이었습니다. 세력으로 보나 군사력으로 보나 일본이 잽이 안 됐죠. 두 나라 모두 서양의 신식 무기를 도입하여 군사력을 키워왔지만 그 규모에 있어서 청나라가 훨씬 월등했습니다. 그러니 모두가 청일전쟁의 승자는 청나라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죠. 하지만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일본이 청나라를 아주 박살을 내버립니다. 인천 앞바다에서 일본 함대가 선제 공격을 하며 시작된 풍도해전, 일본 승리. 충청도 천안 부근에서 벌어진 성환전투, 성환에 주둔해 있던 청나라 군대를 몰아내며 일본 승리. 평양성에서 벌어진 평양전투, 24시간 교전이 펼쳐지며 장기전으로 가는 듯 했지만 역시나 일본 승리. 황해 앞바다에서 양국의 대규모 군함들이 맞붙은 황해해전, 단 한 척의 침몰도 없이 일본 승리. 이렇게 4번의 승리와 더불어 일본은 청나라의 산둥반도까지 점령하면서 북경으로까지 진출을 앞두게 되자 청나라는 결국 꼬리를 내리고 화해를 요청하게 됩니다.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완벽하게 승리를 거두게 된 것이죠. 일본은 임진왜란 때부터 대륙 진출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죠. 그렇기에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전에 치밀한 전략을 세웠습니다. 조선에 대규모 군대를 파병했고 그 군대로 청나라를 공격할 명분을 만들기 위해 조선을 압박했으며 그것이 쉽게 이뤄지지 않자 경복궁을 습격하면서 결국 청나라를 공격할 명분을 만들어내죠. 조선의 내정에 간섭하며 횡포를 일삼던 청이 방심한 사이 일본은 치밀한 준비로 청에게 한 방 먹이게 된 것입니다. 일본군이 조선에 들어온 것도 모자라 조선 땅에서 전쟁을 일으키고 청나라를 몰아내며 조선을 완전히 장악하게 됐습니다. 조선 정부는 이를 가만히 바라만 보고 있었지만 백성들은 두고 보지 않았죠. 그렇게 농민들이 다시 뭉쳤으니 척양척외의 기치로 전국에서 봉기한 2차 동학농민운동이었습니다. 1차 동학농민운동이 부패한 조선을 바로잡기 위한 반봉건적 성격이 강했다면 2차 동학농민운동은 일본을 몰아내겠다는 반외세적인 성격이 강했습니다. 이 부분은 근현대사 시험에서도 자주 출제되는 내용이기도 하죠. 그렇게 전국 각지에서 모인 동학농민군은 한양으로 진격하기 위해 길목인 우금치로 향합니다. 그곳에는 동학농민군을 막으려는 일본군이 주둔하고 있었죠. 농민군의 숫자는 약 1만여 명, 일본군에 비해 수적으로 훨씬 우세했기에 농민군의 사기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참패. 기관총, 대포 등 신식 무기로 무장한 일본군과 달리 동학농민군은 농기구, 대나무 등으로 무장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일본의 공세를 당해내지 못합니다. 우금치 전투에서 동학농민군 대부분이 괴멸당하고 그렇게 2차 동학농민운동은 힘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당시의 참혹함을 보여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일본에서 발견된 어느 농민군의 유골인데요. 이 유골에는 당시 일본군의 한 사람이 남긴 글귀가 적혀 있습니다. 한국 동학당 수계의 수급을 말한다. 이토 마사지로. 아마도 농민군을 학살한 이후 목을 베어 일본에 가져간 것이겠죠. 경복궁을 습격하고 조선의 왕을 위협한 일본을 몰아내겠다는 애국심에 들고 일어섰던 조선의 농민들. 일본군은 이들을 처참히 살해한 것도 모자라 시신을 훼손하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당시 일본군이었던 한 병사의 일기를 보면 일본군이 얼마나 많은 농민들을 고문하고 학살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오랑캐라고 하는 무리들이나 하는 짓을 그들은 거리낌 없이 자행했죠. 그리고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일본은 청일전쟁에서 승리하며 중국으로부터 막대한 보상을 받아냅니다. 랴오둥반도, 산둥반도, 타이완을 할양받고 그렇게 꿈꾸던 대륙 진출을 이뤄냈습니다. 나중에 프랑스와 독일, 러시아의 간섭으로 인해 일부를 반환하기는 하지만 그 외에도 청이 일본에 배상한 금액이 자그마치 2억 3천만 냥, 일본의 4년치 국가 예산에 달하는 금액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본은 이 돈으로 군비를 확장하면서 더욱 성장하게 되고 러일 전쟁, 진주만 습격까지 저지르는 2차 세계대전의 악의 축이 됩니다. 이 모든 일의 시점에 경복궁 습격 사건이 있었고 경복궁 습격 사건이 일어날 수 있었던 계기가 1차 동학농민운동을 진압하기 위한 조선의 선택이었다는 점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물론 미래를 알 수 없는 당시의 입장에서는 그게 최선이었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고종의 선택이 두고두고 아쉬운 건 어쩔 수 없네요. 동학농민운동은 실패로 끝이 났지만 백성들이 중심이 되어 일으킨 최초의 근대 혁명이었고 이러한 의지는 훗날 독립군의 활동으로까지 이어져 우리나라가 독립하고 번듯한 나라로 잘 살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아직까지 이에 대한 사과 한마디 없이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고 있죠. 우리 모두 선조들의 이러한 역사를 절대 잊지 맙시다. 후손들이 역사를 잊지 않고 기억해야 진실을 알릴 수 있고 그들의 진심 어린 사과도 받아낼 수 있습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저도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또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